아폴로나 쫄쫄이 젤리 50원, 100원짜리 뽑기 기계, 종이컵에 먹는 슬러시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고나. 어떻게 보면 맛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서 그 맛은 지금도 아직 선명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술미로운 밤, 저는 술미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속초의 시장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음식들 덕분에 눈도 입도 즐거웠는데 달고나가 유난히 제 시선을 뺐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적 먹었던 그런 느낌의 달고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들려주며 먹기엔 참 괜찮았어요. 생각해보니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옛 음식도 많아졌고 먹을 때 보이는 흔한 풍경들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진 것도 많죠.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는 맛 그리고 기억입니다. 요즘은 분식집도 골목도 예전 같지 않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던 집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길가 가판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죠. 제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가게라기보다는 철제 트레이 하나 놓고 장사하던 아주머니였죠. 학교 끝나고 나면 거기 가서 늘 사 먹던 게 있었어요. 뜨거운 어묵 국물 한 모금, 그리고 바로 옆에 놓인 떡볶이. 근데 거기 떡볶이는 지금처럼 국물이 자극적이거나 달지 않았어요. 거의 졸여낸 양념에다 고춧가루 팍팍 넣은 맵고 진한 맛. 어릴 땐 너무 맵다고 울먹이면서도 그 맛이 좋아서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팔던 간식 중에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 게 있어요. 쫀득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 구워질 때 나는 고소한 냄새. 한 줄기 얇게 뜯어서 아껴 먹으면 뭔가 오랫동안 즐기기 좋은 그런 간식이었죠. 입천장 데이면서도 행복했던 맛이었어요. 지금은 가끔 간식 전문점에서 복고 간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처럼 가판대에서 직접 구워주는 쫀득이는 이제 어디서도 찾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달고나. 요즘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어린 시절의 놀이였죠. 설탕을 녹이고 소다를 넣어서 부풀린 그 노릇노릇한 원판. 가운데 별이나 하트 같은 모양이 찍혀 있었고 그걸 이쑤시개 하나로 조심조심 떼어놔야 했어요. 성공하면 하나 더, 실패하면 부서진 달고나를 눈물 젖은 손으로 먹는 거죠. 그땐 그게 인생 최고의 위기처럼 느껴졌어요. 아폴로나 쫄쫄이 젤리 50원, 100원짜리 뽑기 기계, 종이컵에 먹는 슬러시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맛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서 그 맛은 지금도 아직 선명해요. 이런 간식들이 사라진 건 단지 시간이 흘러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리에 아이들이 없어진 것도 있고 길거리 장사를 힘들게 만드는 규제나 변화도 있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 우리가 없어진 거겠죠. 누가 요즘 종이컵에 슬러시 따라주는 걸 신기해할까요? 그 시절의 간식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친구와 나누던 수다의 매개였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누리던 자유였고 어쩌면 나 혼자 고른 첫 번째 메뉴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그때 그 골목의 간식들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종종 그 맛보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입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맛. 그게 바로 기억의 맛이겠죠. 길거리 음식도 좋지만 살면서 또 흔히 접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에요. 지금은 결혼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 가끔 먹어볼 수 있는 그리운 맛이죠. 그날그날 다르긴 했지만 늘 비슷한 반찬이 있었어요. 멸치볶음, 감자조림, 진미채, 애호박볶음.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그 시절의 밥상의 얼굴들. 바삭바삭한 멸치볶음, 짭조름한 맛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단맛, 그리고 사이사이에 껴있는 아몬드. 보물찾기 하듯이 아몬드 하나 찾아서 집어먹으면 엄마가 잔소리를 했죠. 골라 먹지 말고 멸치도 먹어라. 밥을 먹지 않는데도 몰래 냉장고 문 열어서
손끝으로 멸치 한 마리씩 집어먹다 보면 다른 간식이 필요 없죠. 감자조림은 엄마의 성격이 반영되는 반찬 같아요. 간장이 고르게 배고 감자가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졸인 그 정성. 요즘 왜 밥도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한테 감자조림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자조림 하나면 밥 한 공기는 뚝딱 해치웠죠. 근데 생각보다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잘못 만들면 너무 짜거나 하더라고요. 엄마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진미채 무침.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죠? 손으로 집어먹고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하는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그 시절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내가 어릴 땐 저렇게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있었구나 싶어요. 제 딸들이 한 개구쟁이 하는데 조금은 절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애호박볶음은 조금 특별했어요. 어릴 적 편식을 했던 저도 그나마 먹던 반찬이 애호박볶음이었어요. 특별히 좋아했던 건 아닌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뭔가 고소한 맛이 밥맛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애호박볶음을 하면서 어릴 적 저를 떠올리네요. 지금은 편식이라는 걸 모르는데 사람의 입맛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하며 말이죠. 이런 반찬들이 요즘은 집밥 느낌이라며 간편식으로도 판매되는데요. 이상하게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뭔가 허전하죠. 그건 아마도 손맛뿐만이 아닌 그 음식을 먹던 제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담가놓은 깍두기. 이거 안 짜고 맛있어 하며 따로 빼주던 장조림. 다 반찬이지만 동시에 마음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엄마는 밥보다 마음을 더 많이 차려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 반찬을 차리는 입장이 되었지만 엄마처럼 되기는 쉽지 않네요. 엄마의 손맛이 대단해서라기보단 그걸 먹던 내 나이와 엄마의 마음이 같이 만들어낸 맛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음식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이상하게 꼭 그 술이랑 마셔야 제맛 같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맛의 궁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조합 안에 담긴 기억이 더 크기도 하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삼겹살과 소주예요.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삼겹살을 먹는 날엔 늘 소주가 있었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올리고 쌈장과 마늘, 고추까지 올린 다음 입안 가득 넣고 씹을 때 그 짭짤하고 기름진 맛을 정리해주는 건 다름 아닌 차가운 소주 한 잔이었죠. 쌉싸름하고 투명한 그 술이 입안의 느끼함은 물론이고 그날 하루의 답답함까지 함께 씻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비슷한 맥락으로 막창구이와 소주도 빠질 수 없어요. 쫄깃하고 기름기 가득한 막창을 씹다 보면 입안에 농축된 고소한 기름 맛이 퍼지는데 그걸 단숨에 정리해주는 게 바로 도수 높은 투명한 술이었어요. 게다가 막창은 특유의 불량까지 더해져 소주의 날카로운 끝맛이 오히려 어울렸달까요? 김치찌개와 소주도 또 하나의 고전이죠. 집에서 혼술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조합이에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묵은지가 풀어지고 돼지고기와 두부가 간간히 고개를 내밀면 그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과 함께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몸보다 마음을 더 먼저 데워줬어요. 괜히 해장인지 음주인지 모르겠다. 그런 농담이 나오는 것도 그 조합이 주는 기분 때문 아닐까요? 가끔은 파전과 막걸리처럼 비 오는 날이라는 배경까지 조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마셔야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기분이라는 건 원래 이유보단 기억에 더 가까운 거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조합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제 떡볶이에 맥주, 닭강정에 하이볼 같은 거요. 취향은 갈릴 수 있지만 그 메뉴엔 꼭 이 술이었다는 건 개인의 기억이 만든 일종의 풍경이에요. 어떤 메뉴는 술 없이도 맛있지만 그 술이 있었기에 더 특별했던 순간이 되기도 했죠. 그러고 보면
술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기억이 술을 불러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음식 앞에 앉아 그 잔을 들었던 내 모습. 그게 맛보다 더 또렷하게 남아있잖아요. 어릴 땐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다들 짜파게티에 파김치를 감아 먹는지. 그 길쭉한 걸 왜 고기에 같이 싸먹는 건지. 그때는 비주얼부터가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김치 없으면 수육을 아예 안 꺼내요. 흐물하게 삶은 삼겹살 위에 파김치 한 줄 척 얹고 기름 살짝 뺀 새우젓을 올려서 입에 넣는 순간 그 조합은 그냥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그 시절엔 아귀찜도 무서운 음식이었어요. 빨갛고 맵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콩나물만 겨우겨우 건져 먹었죠. 근데 지금은요. 맵싸한 양념에 푹 절여진 아귀살을 발라서 쌈에 올리고 마늘 한 조각 얹고 소주 한 잔 쭉 들이키면 와, 어른의 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어요. 홍어삼합도 예전엔 상상을 못했죠. 발효된 냄새에 기겁 붙어 있는데 지금은 앞에 놓으면 은근 설레요. 쌈무에 돼지고기 한 점, 묵은지 한 조각, 거기에 호찌릿한 홍어 한 점.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풍미가 이건 맛이라기보단 약간 전율이에요. 살짝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요. 진미채도 그냥 반찬쯤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달콤하고 매콤한 진미채에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딱 마셔주면 다른 안주 필요 없이 즐거운 혼술 타임 보낼 수 있어요. 감자탕도 그래요. 예전엔 뼈에 붙은 고기 뜯는 게 귀찮기만 했는데 요즘은 그 뼈를 야무지게 뜯는 맛으로 갑니다. 혹은 국물에 살을 야무지게 발라서 떠먹으면 환상이죠. 다 익어갈 때쯤 밥 반 공기 넣어서 말아 먹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첩국. 이건 그냥 맑은 국인 줄 알았는데 해장으로 한번 겪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입안을 맑게 정리해주는 바다맛. 은근히 감칠맛이 터져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그 음식들이 가진 궁합의 힘. 그리고 술 한 잔과 함께 있을 때의 밸런스.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되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의 입맛이 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때는 그저 짜고 맵고 낯설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위로가 되거든요. 복잡한 맛 속에 어쩐지 나도 녹아있는 기분이랄까요? 아마도 맛이란 게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고 삶을 겪고 시간을 쌓아야 비로소 오는 감각일지도 몰라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는 게 좀 멋지죠. 그리고 입맛은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가장 맛있는 방식 같아요. 어떤 순간은 그때의 맛으로 기억돼요. 사진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입안에 떠오르는 그 맛 하나로 기억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첫 해외에 나가서 먹었던 조촐한 국수 한 그릇이에요. 태국에 갔었는데 모든 게 어색했던 첫날 숙소 근처에 허름한 가게에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는 주인 아저씨께 손짓 발짓으로 주문해서 받은 건 이름도 모를 국수 한 그릇이었어요. 그 국수를 후루룩 마시는 순간 내가 진짜 혼자 멀리 와 있다는 감각이 밀려들었어요. 그 맛은 지금도 종종 떠올라요. 그 나라 국수집이 아니라 그날 그 긴장된 마음이 함께 떠오르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아이 낳고 처음 먹었던 국이에요. 출산을 하고 나서 처음 먹었던 게 미역국이었는데 그전까지 저에게 있어서 미역국은 제가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내가 아이를 출산했구나. 이제 난 진짜 엄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닌 엄마로서의 미역국. 그 이후로는 미역국을 생일 때 먹어도 저보다 절 낳아주신 엄마가 더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첫 자취방에서 박스 위에 올려놓고 먹었던 컵라면. 대학 합격하고 친구들이랑 몰려간 삼겹살집. 결혼하고 이사한 날 박스 사이에 앉아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같이 먹던 짜장면. 첫째 아이 재워놓고 조용히 먹었던 회에 소주 한 잔. 그때의 감정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음식의 맛만은 지금도 또렷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억은 뇌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입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어떤 맛은 정말 시간을 타고 돌아오거든요. 다시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먹었던 떡볶이 맛이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대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떡이 너무 매워서 쿨피스를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만 또렷한 거죠. 그리고 그 기억에 웃음이 섞이면 그게 인생에서 꽤 괜찮은 장면이었다는 뜻 아닐까요? 맛은 기록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게 이상하게도 혀끝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맛 덕분에 그 시절의 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도 그 맛 하나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런 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맛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음식은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더 그리워집니다. 맛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때의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겠죠. 저는 가끔 어릴 적 집 근처 골목 안에 있던 작은 분식집을 떠올려요. 간판도 없이 그냥 철제 간이 의자 몇 개 놓고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그 집 떡볶이는 정말 어디에서도 그 맛을 못 찾겠어요. 양념은 고춧가루보단 고추장을 넉넉히 쓴 느낌. 맵기보단 살짝 달았고 꼭 삶은 계란이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떡볶이에 퐁당 빠뜨려 같이 끓여줬죠. 그래서 계란이 매콤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집 문을 닫은 게 벌써 20년도 넘었을 텐데 그 떡볶이 맛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식집을 가봤지만 그 맛은 어디에서도 다시 못 만났어요. 비슷한 기억 다들 하나쯤은 있지 않으세요? 시장 안 통닭집에서 파는 은박지 쌓인 튀김통닭, 학교 앞에서 사 먹던 찹쌀 꽈배기, 엄마 친구분이 보내주셨던 조청 발린 유과, 시골 할머니 댁에서 끓이던 시래기 된장국. 어디엔가 여전히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가보면 사라져버린 그런 맛들이요. 그리운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걸 먹었던 내가 있던 자리, 함께 있던 사람들, 그날의 공기 같아요. 요즘은 그리운 음식 사진을 검색하면 비슷한 레시피도 나오고 레트로 감성으로 다시 복원된 메뉴들도 있지만 그때 그 느낌을 완전히 다시 느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음식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은 맛있겠다 보다는 이거 다시 보고 싶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문득 떠오르는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은 어떤 풍경과 함께 있었는지, 그걸 먹던 나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지금 이 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우리는 맛을 이야기했어요. 사라진 골목 분식집부터 엄마의 반찬, 술과 함께 떠올랐던 조합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음식까지.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맛 그 자체보다 그 맛을 둘러싼 순간들이었죠. 한 숟갈에 담긴 마음, 한 젓가락 너머의 시간, 입안에 잠깐 스쳤다가 오래 남는 감정들. 그게 바로 우리가 맛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 아닐까요? 어쩌면 맛은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각기관일지도 몰라요.
눈으로 본 풍경보다 귀로 들은 말보다 혀끝에 남았던 그 작은 조각 하나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맛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누군가와의 특별한 식사, 혼자서 지켜낸 조용한 밥상, 오래도록 그리운 어떤 반찬 하나, 혹은 그냥 잊을 수 없는 한 입. 지금 떠오르는 그 장면들을 이 밤 마음속으로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맛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붙어있던 감정의 조각들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통해 살아가지만 그 안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기억 한 편을 깨워줬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밤, 입안에 맴도는 어떤 맛이 있다면 잠들기 전 살짝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술미로운 밤, 저는 술미였습니다. 오늘도 잘 마셨습니다.